대체 이 상태로 가능하기나 해? 우리는 한국을 본받아야 해. 여기 한 여대생이 한가득 걱정을 안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온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다니고 있고 환경과학과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마리온이라고 합니다. 환경과학과는 대기오염의 원인과 영향, 물의 오염과 수질 관리, 생태계 구조와 기능, 보전뿐만 아니라 자원의 종류와 이용,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정책, 국제환경협약과 국내 환경 법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환경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르본 대학교의 환경학과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데요. 폭넓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기후변화, 생태학, 지속 가능성, 환경 정책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수진 또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어 저 또한 소르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최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국제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소르본 대학교의 환경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난달에는 파리 근교의 한 습지대를 방문해 생태계 조사를 했는데 그 일대는 강처럼 보이는 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강이 아니라 용천수와 바닷물이 섞여 만들어진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바닷물만 드나든다면 염분 가득한 습지였을 텐데 용천수가 섞이며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를 먹기 위해 철새 등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고 해요. 자연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철새도 많이 감소한 상태였어요. 도시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를 직접 목격하다니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정말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이 다양하고 하나하나가 심도 있어서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좋아 대학원까지 생각하며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심 교육 방식으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는 기회가 많아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최근 프랑스에선 10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온갖 미디어 매체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로 연일 떠들썩한데요. 처음에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파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경제성장과 관광특수 등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내 올림픽 준비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문제라던가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학과 또한 가장 핫한 주제 역시 파리올림픽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환경 파괴예요. 개최될 때마다 각 나라에서 새로 경기장을 짓고 건물과 선전 포스터, 팜플렛, 경기 후 쓰레기 등으로 환경 파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악의 환경 파괴로 꼽히는 올림픽은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인데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늪지대의 숙소와 시설물을 만들어서 최악의 환경 파괴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매번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밴쿠버 올림픽이 처음으로 그린 올림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바로 올림픽 메달이었어요. 이 메달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오래된 컴퓨터의 전자회로판이나 TV 브라운관에서 추출된 금속이 이 메달에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속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메달에 이용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파리올림픽 또한 그린올림픽을 실현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학과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모든 경기장에 재생 가능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보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바람과 태양 같은 날씨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다니 저로서는 기쁜 일이었어요. 또 시설의 95%를 기존 시설이나 임시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유도와 휠체어 롭기가 열리는 샹드마르스의 그랑 팔레 에페메르가 바로 그 예인데요. 에펠탑 끝자락에 위치하여 운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건설을 줄이면 건축 자산과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환호하며 박수쳤습니다. 반면 파리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고조되고 있는 문제는 생강의 수질오염인데요. 생강에서는 7월 개막하는 올림픽의 철인 3종 수영 종목과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세느강은 수질 악화로 100년 넘게 입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달고 시장은 무려 2조를 투입해 세느강을 과거의 아름답고 깨끗한 강으로 되돌려 올림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수영대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일이었어요. 정부가 2조 원이나 들여 수지를 정화하고 수영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단체로 센강에 볼일을 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센강의 수질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시행되었을 경우 선수들의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파리는 무책임한 공약과 계획들로 혼선만 가득해져 난리입니다. 학과 교수님이 파리올림픽 자문위원이 되면서 조교인 저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시간에 참여했는데 2024 파리올림픽의 환경적 영향이라는 주제였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양측 모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올림픽이 파리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며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친환경 건축물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파리가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내세웠어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지적했는데요. 대규모 건설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발생,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이 주요 우려 사항이었죠. 또한 올림픽 이후 시설물들의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이는 결국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어요. 저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가 단순히 환경보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구나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단순히 환경보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을 도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안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서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교수님께서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도시들의 사례들을 찾아보자고 하셨고 먼저 도심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도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템즈강, 대한민국의 한강을 찾았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런던의 경우 1957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템스강을 살렸다고 합니다. 공장 규제, 하수 처리시설 증설, 시민 인식 개선 운동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와 정부, 기업, 시민들이 협력해 성과를 낸 것이죠. 조사를 하다 보니 특히 주목하게 된 곳은 대한민국의 한강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강의 규모도 큰데 수질이 잘 보존되고 있었어요. 한강 또한 예전에는 생강처럼 수질오염이 심했는데요. 한국의 한강복원 사업은 세계적인 도시 하천 정화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더니 마침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도 있고 한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같이 한국에 갈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면 정말 배움이 많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조교인 저까지 같이 가다니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부터 청결한 것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더라고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중 가장 크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 크기에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강의 폭이 정말 넓어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겠더라고요. 생강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단 한강물이 깨끗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 근처는 한강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풀밭만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 및 각종 운동기구가 있고 여름에는 한정으로 물놀이장도 개장하며 가을에는 불꽃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길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어 안전까지 신경 쓴 모양새였어요. 주변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러닝하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웃음이 절로 지어지는 행복한 곳이었어요.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에요. 물론 프랑스 파리에도 강변의 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작은 인도와 잔디밭뿐이에요. 한강공원처럼 규모가 크고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공원은 처음 봐요. 뿐만 아니라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생강의 오염 문제로 악취가 심해 피크닉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한강도 생강처럼 1960년대만 해도 산업화의 부산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강물은 시커멓게 변색되었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물고기들은 죽어 떠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 대해 변신은 1980년대 초반 한강 종합개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수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는데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정화하는 시설을 강 주변 곳곳에 만들었죠. 특히 한강 유역에 있는 모든 도시에 하수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노력 덕분에 한강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 정도의 현재 한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공원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문화, 스포츠, 레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어요. 자전거 도로, 수영장, 요트장, 캠핑장, 농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어요. 이 계획은 단순히 강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강 전체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센 강도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태학을 공부하다 보니 생태계 복원에도 큰 관심이 생겼는데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강변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물고기와 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특히 밤섬이라는 작은 섬을 철새들의 서식지로 보존해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게 만들었다니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어종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한때 한강에서 사라졌던 어종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생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류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어류들이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 속의 생태계뿐 아니라 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었어요. 한강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을 심어 한강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강에서 수달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저번에 습지 실습을 하고 도심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철새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심 한복판에도 생태복원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논문 주제를 뭘로 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돌아가면 생태복원에 관한 논문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강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지하철역이 강변공원과 가깝게 배치되어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받을만 했어요.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설계가 마음에 들더군요. 이런 접근성 덕분에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을 탈 때 표를 사느라 긴 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표를 살 수 있었어요. 기다림 없이 빠르게 표를 살 수 있어 좋더라고요. 프랑스는 아직 종이 티켓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은 지하철표가 카드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따로 지하철표를 사지 않아도 자신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편할지 부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빨리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때마다 종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 자원 낭비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는 결과를 낳아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하철역 또한 매우 청결하고 심지어 안내판이 3개국어로 되어 있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엉터리 표지판 때문에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프랑스의 지저분하고 혼잡한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지하철 좌석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좌석이 있다는 것이 독특했어요. 한국인의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한강을 조사하며 인상 깊게 봤던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러 갔어요. 과거 공장지대였던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으로 성수동에 가보았어요. 옛날 공장과 현대적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곳이었어요. 철강소 같은 게 있다가 카페가 있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지요. 무엇보다 옛 공장이나 창고를 살려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이 많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워서 아메리카노와 빵을 주문했는데 맛이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프랑스 돌아가서 한국인 친구에게 들은 건데 거기가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이런 변화를 통해 한강 주변 지역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새로운 경제 효과도 창출되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또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정책들은 한강 주변 지역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다각도의 노력 덕분에 한강은 이제 서울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매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강은 이제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파리도 이런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생강을 더욱 아름답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 복원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강 전체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잖아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파리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앞으로의 삶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국의 성공적인 수질 개선 사업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파리올림픽 이전에 프랑스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세느강에서 수영을 즐기고 강변 공원에서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을요.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느강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도요.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할 거예요.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마리온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